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시 대학 라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마다 과목에 대한 비중에 대한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경상계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수학에 대한 비율이 높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는 대학교가 영어가 절대평가가 시행됐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이렇게 비율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절대평가가 대학마다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이게 영어 절대평가를 그러니까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영어에 대한 비중이 진짜 낮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이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성적을 갖고 어떻게 대학교에 모집 이런 요강들을 통해서 비율을 파악하고 영어 절대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학생한테 가장 높은 점수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정시의 영어 절대평가를 이제 비교할 건데 학생 데이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두 학생이 있는데요. 두 학생은 똑같은 학생입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국어 90점, 100분위로 할게요. 아직 표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표점이랑 100분위에 대한 차이는 저희 전 시간에 이우승 컨설턴트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표점은 원점수와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점수가 높아지면 표점은 따라서 높아지는데 그 갭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점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표점이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원점수가 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를 잘 본 아이가 되게 유리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본 아이는 이제 대학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표점이 150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이 130점대인데 150점까지 올라갔으니까 20점을 벌리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점 같은 경우는 곡소리 난 과목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따지면은 요번에 솔직히 수능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과에도 수나 있잖아요. 수나가 아마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이럴 경우 수나를 잘 본 아이들은 표점이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원점수를 좀 표점은 비슷하게 묻어가는, 그러니까 좀 원점수화 된다. 원점수를 보면 표점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100분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분위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00분위에서 생각보다 변수가 많이 일어나고 점수가 빡빡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우승 컨설턴트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고요. 자, 오늘은 표점이 아닌 100분위 가지고 할게요. 100분위 갖고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저희가. 자, 볼게요. 국어가 90점, 수나가 90점, 탐구가 90점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두 학생은 100분위가 90점대. 100분위만 다 이제 영어 빼고요. 100분위만 다 했을 때 두 학생 다 270점 총점에서 270점이 나온 친구예요. 300점 만점에. 그런데 이제 보면요. 영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한 학생은 1등급이고 한 학생은 3등급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반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점수대가 똑같은 학생이 영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학생은 어차피 영어를 제외한 총점이 똑같다라고 봤을 때 이 영어 등급이 어느 학교에 집어넣었을 때 어느 학생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틀리거든요. 그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 절대평가 점수인데요. 두 학교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 두 번째 연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는 1등급이 이제 감점 처리하거든요. 0점이에요. 그러니까 270점 그대로 간다고요. 그런데 2등급이 0.5점 깎아요. 0.5점. 그리고 3등급이 1점 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3등급이잖아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위 학생이랑.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영어 등급이 안 나왔을 때는 연세대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를 집어넣는 게 유리하겠죠.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요 5점씩 깎아요. 그러니까 점수의 폭을 넓히는 거고요. 3등급이 87.5는 3등급은 아예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는 못 넣겠지만 솔직히 이 점수 갖고 서울대학교는 못 넣지만 만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지원할 때는 연세대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를 B 학생이 지원해야지 더 유리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여주는 이 영어 절대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되고요. 생각보다 대학은요 1등급과 2등급의 갭을 벌리지 않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3등급부터 벌리는 학교도 있고요. 서울대학교처럼 아예 영어 등급에 대한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연세대학교처럼 2등급부터 점수차를 벌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슈에서는 서울대 라인과 연세대 라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서울대 라인의 대표적인 학교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같은 학교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생각보다 이 영어에 대한 편차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서울대 라인을 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1등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만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이점을 좀 먹고 가는 게 좋잖아요. 좀 벌리면서 가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연세대 라인, 연세대 라인은 보통 이화여대나 중앙대학교가 연세대 라인이다. 얘들은 등급 간의 점수차가 좀 벌어져요. 걷다가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1, 2등급의 점수차는 별로 안 나지만 3등급부터 확 벌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희대학교는 3등급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이제 감점이 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B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고대, 서강대 라인, 그 라인으로 이제 형성된 대학교를 찾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반영 비율을 통해서 이제 성적표 학생 A, B, C 학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학교 평가 비교 결과를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준비한 대학교는 국민대학교와 숙명여대입니다. 상위권 대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상위권 대학교는 아직 표점이 발표가 돼봐야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위 대학 갖고 할게요. 백분위는 어차피 그 백분위가 그 백분위라서. 자, 두 대학교를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대학교 모집 요강의 정시는요, 수시보다 훨씬 쉬워요. 수시는 솔직히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정시는요, 반영 비율에다가 어떤 군 타고 있고 이 반영 비율에 가산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만 좀 잘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영 비율을 좀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틀린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대학교 이제 문과예요. 그냥 인문계, 경상계 다 똑같이 뽑아야 하네. 국어 30%, 수학 20%, 영어 20%, 죄송합니다. 수나 20%, 그리고 탐구가 30%. 그러니까 국민대학교는 탐구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네요. 왜 그러냐면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잘 본 아이는 국민대학교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만큼 반영 비율이 있으니까 유리해지겠네요. 이해가시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경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계는 일단 뺄게요. 자, 똑같아요. 자연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인문계랑 자연계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인문 같은 경우 어문 계열이나 이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국어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35%. 그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비중을 수학 쪽으로 25%나 줬는데요. 이 25%가 이런 거예요. 국어를 좀 잘 봤어요. 국어를 좀 잘 봤는데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이 수나영의 25%가 그 부족한 점수를 좀 채워줄 수 있잖아요. 만약 영어가 1등급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 수나 25%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 국어를 좀 잘 봤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야 된다. 또 하나, 경상계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 이쪽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국민대처럼 경영경제가 있더라도 그냥 동일하게 뽑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문과와 경상계를 나눠서 뽑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학교는 자연과학대학교랑 공과대학교에 대한 비중을 조금 다르게 가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반영 비율을 좀 잘 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어에 대한 비중이 높겠지만 경상계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을 5%를 높였네요. 이쪽에 있던 5를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수학 비중, 그러니까 숙명여대 경상계 가는 아이는 국어와 수학을 잘 본 아이들이 유리하고, 요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 수나영이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딱 제가 생각한 그 수나영에 이제 이 수나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제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이 벌어지는 게 저는 80점대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뭐 후반, 중반 걔들은 솔직히 잘 보내와 못 본 아이들의 이 편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좀 무너지는 아이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수나영을 잘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학 비중이 높은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영어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대학교는요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등급에서 2등급은 2점 차이가 나고요, 3등급은 5점 차이가 나니까 생각보다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진 않네요. 숙대에 비하면. 숙대는 2등급부터 5점, 그 다음에 거의 뭐 85점이라는 건
되게 낮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벌어지는데요. 국민대가 숙대보다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게 형성. 쉽게 말해서 국민대가 서울대 라인이다. 숙명여대가 연세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봤어요. 그러면 두 학교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 영어를 못 봤다면 숙명여대보다는 국민대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세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A, B, C 학생입니다. A 학생은 국어가 85점이고 수학이 90이고요. 영어가 1등급이고 탐구가 85점이에요. 총점이 260점. 그러니까 총점은 다 똑같은 아이들끼리 한 겁니다. 그죠? B 학생은 국어가 85, 수나가 90. 그런데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 학생과 B 학생의 차이는 뭐다? 영어에 대한 점수가 좀 틀려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A 학생은 국민대 숙명여대 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B 학생은 숙명여대보다는 국민대에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C 학생 같은 경우는 수나를 좀 못 봤어요. 국어는 월등하게 세 학생 중에 제일 잘 봤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 쪽으로 집어넣어서 수학의 25%로 얘를 조금 카바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는 깎이는 게 없고요. 탐구가 80점이기 때문에 국민대보다는 이쪽 숙명여대 쪽으로 지원하면서 받쳐서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국민대학교가 30%나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도 아마 저 80점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 때는 유지를 시킬 수는 있겠죠. 대신 수학이 2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저것 때문에 점수가 좀 깎여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학생을 이 안에 있는 국민대학 숙명여대 인문과 인문 경상으로 나눠서 한번 총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좀 볼게요. 자, A 학생 같은 경우는 국민대가 89점이 나왔고요. 숙명 인문은 89.225가 나왔고요. 숙명 경상은 8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유리한 데는 숙명여대 경상계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점수대가 유리하게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B 학생 같은 경우는 국민대가 88점이 나왔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3223인데 우리 아이가 아까 말했지만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숙명여대는 훨씬 점수대가 깎여 내려갈 거예요. 3등급이 85점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B 학생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를 지원하기보다는 국민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C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75점을 이 25%로 카바치는 게 가장 좋아요. 계산기 나중에 이제 해보면 그랬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숙명여대 인문이네요. 그러니까 세 학생이 집어넣어야 될 학과가 다 다르죠.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학과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아이 지금 100분위 점수가 나온 거예요. 89.5, 88, 88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숙명여대랑 국민대학교는 90점대 초반 돼야지 안정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학생 모두 다 숙명여대와 국민대학교는 다 도전권이에요. 이해가시죠? 안정권이 아닙니다. 보통은 저희가 숙명여대나 국민대학교는 90점대 초반 나와야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라인을 상, 중, 하 라인으로 짤 때 이 학생들은 국민대나 숙명여대를 상향대학교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한 상중 라인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상중 라인으로 잡더라도 A 학생은 숙명 경상계로, B 학생은 국민대학교로, C 학생은 숙명 인문으로 집어넣었을 때 가장 유리하다. 또 하나 88점, 86점 이후는요 진짜 큰 차이가 난 거고요. 89점이랑 89.25는 솔직히 큰 차이가 난 건 아닙니다. 소수점 0.25 차이이긴 한데 대신 0.5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벌어지네요 라고 하는 게 이게 100분위로 대학교 나중에 찾으실 때 다 소수점으로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점이 엄청나게 큰 점수가 될 수 있어요. 100분위는 1, 2점, 표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00분위는 1, 2점이 진짜 대학교 레벨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이라도 다른 부분들 이렇게 1점 정도가 차이 난다라면 이건 네 숙명 인문 쪽으로 대학 라인을 찾아서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A, B, C 학생 모두 다 국민대학교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약간 도전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무너졌어요. 근데 국어랑 어느 정도 이제 영어도 1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학 하나 때문에 대학 레벨이 무너지지 않아요. 잘만 찾으시면. 이해 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시면 대학교를 선정하고 정시를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대학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대학 반영 비율을 보고, 두 번째, 영어 절대평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아이의 영어 점수가 어느 쪽으로 유리한지, 그리고 하나하나 반영 비율에 맞게끔 계산했을 때 어느 대학교가 가장 높게 점수대가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학교나 이렇게 상위권 학교도 표점 가지고 환산 점수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대도 그렇고요. 그렇게 환산 점수를 돌려서 자기 학교만의 점수를 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학교 입학처에 솔직히 이제 다 알려주진 않아요. 다 알려주진 않는데, 대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하시면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데이터들의 공개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입학처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이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어떤 대학교를 작년에 지원했으면 좀 점수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정시박람회가 또 하겠죠. 아, 그거 아시죠? 줄 겁나 긴 거. 그러니까 아침 되게 일찍 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박람회에 가면은,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 박람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박람회 가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빼놓고는요, 웬만한 학교들이 작년 데이터들을 다 오픈시켜갖고 비교 분석을 좀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 박람회는 잘 안 가지만 정시 박람회는 가서 점수대를 좀 체크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컨쇼 라이브로 준비한 거는 정시 이제 대학교의 반영 비율과 영어 절대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제 또 오늘 화요일 입시 상담, 네, 1대1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